사드 배치와 함께 한미연합훈련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늘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이 함께 이어지죠. 이에 맞춰서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오사마 빈 라덴을 수장시킨 바다의 요새로 불리죠. 양욱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이번 훈련의 전략 무기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드 전개를 위한 장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 발사대가 들어왔었고 또 아직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엑스밴드 레이더까지 도착 전이죠? 예, 뭐 지금까지는 도착 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예. 지난번 공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사드의 눈이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핵심 장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상대방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온지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치로 날아가라고 지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이 레이더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엑스밴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일단 탐지 거리는 이 미사일과 같이 연동이 됐을 때는 600에서 한 800km 정도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레이더 자체가 좀 재밌는 것이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합니다. 우리 레이더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시는 게 360도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레이더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판이 딱 고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방향을 고정이 돼서 그래서 120도의 각도로 이렇게 넓게 볼 수 있게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면 언제나 원하는 방향을 딱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X밴드라고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이 전파 중에서 주파수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세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성주에서 서울에 있는 골프장 크기의 물체가 날아가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드 레이더가 골프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골프공입니다. 골프공. 예. 자, 전방 배치 모드와 종말 모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던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이게 이제 결국 미사일과 같이 배치되느냐 배치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 전방 배치 모드 그러니까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모드입니다. 여기는 이 사드 요격 미사일과 같이 배치되지 않고 레이더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딱 보는 역할만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레이더에 있는 모든 출력을 탐지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000km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방 배치 모드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그 샤리키와 교가미사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충분히 이제 중국 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배치가 되는 것은 지금 정말 말씀하신 그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사드입니까? 사드가 아니라 사드에 쓰는 레이더와 같은 레이더입니다. 예. 사드 미사일은 없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드 미사일과 같이 들어오는데 미사일과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미사일을 유도를 하고 뭐 이렇게 추적하고 하는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더를 탐지로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탐지하는 거리가 한 600에서 800km 정도로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미사일과 같이 운용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방 배치 모드로 바꾸고 싶어도 바꾸게 되면 미사일을 못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말 모드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레이더로 관측을 하고 탐지를 한 후에 사드 미사일 혹은 전투기로 격추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이제 그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전투기 격추는 불가능하고 사드 미사일로만 격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드 역할 자체가 적의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연계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 24시간 탐지와 감시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제 2대를 지금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24시간 북한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바다의 이지스함에서 북한의 움직임들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3월 북한 미사일 발사 때도 우리 그 지상에 있는 레이더와 우리 자산이 발견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린파인 레이더라든지 이지스함이라든지 이제 새로 배치되는 사드를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800km를 탐지한다고 하지만 저 엑스밴드 레이더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자국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우리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더 자체는 한쪽 방향으로 고정을 시켜놔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고 우리가 막고자 하는 건 북한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서쪽으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정작 탐지해야 될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 돌렸다가 잠시 돌려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실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물론 차량으로 이동해서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은 조정하는 작업이나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서
일본에서 사드는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레이더가 있고 그것이 사실상 중국의 이제 북동부 해안을 다 사실 그 북동부 해안에 중국의 미사일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이미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적인 자산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미군이 운용하겠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 레이더 탐지 거리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얘기할 때는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자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레이더 탐지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되려 지금 중국도 뭐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일본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해야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주한 미군이라는 기지 안에서 있는 자산들은 충분히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에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부대가 이전까지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중국이 미사일 공격을 하거나 할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드가 오면은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향하건 향하지 않건 간에 자신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강대국의 서로 그 어떤 힘 겨루기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는 지금 3월 초에 들어왔던 우리 발사대 2기의 모습 보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최첨단 레이더를 설치했다고 해요.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최근에 내이몽구 산악 지역에 이 레이더를 배치를 했는데요. 이 레이더는 사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배치라고 얘기하고 설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뭐냐면 거의 지상에 10m가 넘는 커다란 레이더판을 고정시켜 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마른 목골로 된 저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가 저렇게 생겼군요. 저것은 이제 일반적인 레이더가 아니라 초지평선 레이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레이더라고 하면 전파를 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파가 직진성을 가지는데 지구가 곡률이 있지 않습니까? 둥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둥그런 것이 지나가는 부분을 못 보는 게 정상인데 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리층이라고 해서 이 전리층이라는 데 전파가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반사가 되는 파장의 전파를 전리층으로 쏴서 그야말로 이제 한번 이 충격을 받고 반사가 돼서 그렇게 해서 보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3,000에서 4,000까지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00에서 4,000km? km. 일본 열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훨씬 넘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레이더가 언제 설치가 됐냐면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던 냉전 시절에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폭격기가 날아온다, 혹은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 이런 걸 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60년대 이런 시절부터 저런 대형 레이더를 미국과 당시 구소련은 이걸 설치를 하면서 서로를 감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사실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두 번째 만든 겁니다. 이미 중국은 5,000km를 볼 수 있는 초수평선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동북아 쪽이라기보다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설치된 초수평선 레이더가 소위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쪽을 전부 볼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배치가 된 것이죠. 우리가 배치하는, 물론 미군이 배치하는 우리 사드가 중국 동북부 해안을 지켜본다고 반발하고, 지켜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정작 중국은 우리 넘어서 일본 열도까지 볼 수 있는 레이더를 새로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결국 뭐냐면 이렇게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발하는 것이 소위 이런 국가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13일부터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연습을 위해서 미국에서 최첨단 전투기 그리고 전략 무기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하나씩 보겠지만 먼저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부산 해군기지로 들어왔고요. 한눈에 봐도 참 웅장합니다. 흔히 떠다니는 기지다, 해상 공군기지로 불리는데 저렇게 뭐 수십 대의 전투기가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되게 조그만 배인데 사실 길이는 이제 꽤 큽니다. 한 300m 정도 되는 거고요. 실제 면적을 치면 한 축구장 3개 정도 면적이 되고요. 저 안에 거의 6,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기,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전부 합치면은 80여 대 정도의 항공기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50여 대가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루에 최대 이런 전투기가 240회 정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이 거리를 갖다가 저렇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저 전투기들도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 4세대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미그 29가 한 40대 정도 되지 않습니다. 20여 대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그것보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를 저 항공모함 하나에 50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번에 것이죠. 50대를 싣고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미국의 항모는 다 성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미츠급이라는 같은 사양으로 해서 항모를 지금 10척을 가지고 있고요. 그 10척 중에 한 척이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칼빈슨호에는 그 미 해군의 정예 부대잖아요. 대북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네이비실이라고 불렸었는데 이 팀이 또 탑승을 했다면서요? 예, 실 6팀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대테러 부대고 이 부대는 영화로도 많이 등장하고 예,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했고 이제 뭐 얼마 전에 빈라덴을 사살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대는 뭐냐 하면 미국 대통령이 야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명시한 작전을 수행을 하는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결국 국가에서 지정하는 최고의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라덴 같은 목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실제 이 부대가 지난 2011년 5월에 파키스탄으로 침공에 들어가서 빈라덴을 제거하고 그때 이 사살한 시신을 이 칼빈슨호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 바닷속에 인도양 바닷속에 수장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묻었다가 알려지면 이슬람 테러 세력이 또 거기를 이제 성역화 성지화할 테니까요. 예, 맞습니다. 저 항공모함이 바로 이 칼빈슨 호군요. 핵 추진이다. 이렇게 큰 항공모함이 시속 50km 이상 속도가 난다는데 핵 추진이라면 핵을 연료로 해서 기동한다 이 말이죠. 예, 원자력 추진해서 그러니까 원자로가 이제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자로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발전할 때 사용하듯이 이 원자로에 나오는 이 힘을 가지고 이 증기 터빈을 돌려서 그 터빈의 추진력으로 가기 때문에 저렇게 거의 그 10만 톤이 넘는 엄청난 무게인데 30노트로 가죠. 그러니까 60km 가까운 속도로 달리죠. 지금 저 옆에 항공모함 옆에 구축함하고 순양함이 그렇습니다. 따라오죠.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항공모함이 아무리 그 바다 위의 요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잠수함 공격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제 폭격기들이 와서 미사일을 공격한다거나 하면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지스함이라는 것들이 옆에 달라붙습니다. 최소한 이지스 구축함이나 이지스 순양함 형태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최소한 4척 정도 이제 옆에 붙어서 작전을 하는데 이 구축함들에는 또 미사일들이 실립니다. 거의 100발에 가까운 미사일이 실리고요. 이 미사일이 뭐 이렇게 사드 같이 이렇게 요격하는 미사일도 있지만은 지상을 공격하는 토마호크라는 정밀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전에 걸프전 같은 데 보면은 목표를 함대지군요, 함대지. 예, 함대지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실제 전부 숫자로 합치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축함 이런 게 굉장히 공격적인 상당히 공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모가 갖고 있는 50여 대의 전투기, 그다음에 그 수백여 발의 순항 미사일 이런 것을 동시에 만약에 공격을 할 경우에는 뭐 적의 지휘부라든가 뭐 도시를 쑥대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굉장히 이 상대편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무기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겠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또 적반 하장격으로 미국과 남한을 쓸어버리겠다면서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북한군 무장 헬기가 강 건너편을 타격하는 사이에 군인들이 얼어붙은 강 위에 폭약을 설치합니다. 얼음을 잘게 부수는 새 장비가 동원되고요. 북한군 주력 전차 천마호가 얼음을 헤치고 강을 건넙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을 처음으로 침범했던 북한군 탱크 사단의 도하 훈련인데요. 김정은은 현장에서 훈련을 직접 지도하면서 미국과 남한을 쓸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기본적나게 쓸어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또 한미연합훈련을 선제타격훈련이라고 비난하는 적반하장식 위협도 이어갔는데요. 미국의 전략자산이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며 자주권을 건드리면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에서 초정밀 타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독수리 훈련하고 키 리졸브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집니까? 예, 일단은 이제 실제 장비가 기동하고 어떤 북한의 어떤 공격을 막고 뭐 반격을 하는 훈련, 이게 독수리 훈련입니다. 뭐 포스하고 기동하고 이런 것들이 독수리 훈련이군요. 한미 어떤 이런 전력이 전부 모여서 이제 하는 훈련이고요. 이건 2달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에 실시가 돼서 4월 31일 날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키 리졸브 훈련 있지 않습니까?
금주 월요일에 시작을 했죠. 네. 이 키 리졸브 훈련은 보통 2주를 실시를 합니다. 네. 이 키 리졸브 훈련의 내용은 만약에 이렇게 북한의 공격이 있었을 시에 곧바로 미군이 증원이 되는 모습들. 그래서 예를 항구 같은 데 도착해서 네. 전선에 가는 것까지의 과정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과정이고 네. 솔직히 여기서는 장비들이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것은 지휘소 훈련이라고 해서 네. 주로 이제 도상에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유사시에 미군이 어떻게 한반도에 들어오고 어떻게 배치된가를 실전 연습해보는 게 키 리졸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키 리졸브고 들어와서 싸우는 과정이 독수리 훈련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략 자산들, 전략 무기들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F-35B 저희 예. 화면 준비했는데 그렇습니다. F-35B 예. 화면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예, F-35B는 지금 네. 보시다시피 저렇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네. 원래 F-35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가장 많이 양산이 되는 스텔스 네. 전투기로 개발이 진짜 됐는데요. 영화처럼 수직으로 뜨죠. 예, 영화처럼 네. 수직으로 뜨고 내립니다. 네. 이것은 미국의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기체입니다. 네. 이 해병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적 해안을 공격을 하거나 할 때 이걸 사용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이 기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상륙 모함, 네. 그러니까 이런 배인데 항공모함이 아닌 그 이렇게 넓은 갑판을 가진 배 위에서도 뜨고 내립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저러한 상륙 모함들이 항공모함처럼 운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작년에 실전 배치를 했는데 네. 최초로 지금 한반도에 갖고 들어와서 훈련에 네.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요. 5월 초에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하겠다. 타우러스 미사일? 예. 이건 어떤 겁니까? 예,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금 우리 공군이 보유하는 가장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네. 거의 500km 정도를 날아가서 공격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F-15K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기에 장착이 됩니다. 여기 두 발까지 장착이 될 수 있는데 500km 정도 거리를 순항 미사일이니까 날아가는데 굉장히 저공 침투 비행을 해서 날아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도 그냥 네. 가서 그냥 팡 터지는 것이 아니라 네. 적 지휘부가 존재하는 지하나 혹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네. 내부에서 터질 수 있는 벙커 버스터 기능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거슬리는 무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 벙커까지 들어가서 때릴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지만 한반도가 네. 이러다가 미중 양국의 어떤 무기 각축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입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네.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이 누구를 침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핵을 대한민국 혹은 우리의 우방국을 향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네. 절대로 중국을 향하는 훈련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화로 잘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 미군이 중국을 선제 공격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